손세탁을 자주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걸 추천합니다. 보통은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조물조물해서 세탁기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젖은 빨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손빨래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모릅니다. 그럴 때 바로바로 손세탁기에서 쏙 넣으면 돼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승호 실장입니다. 인테리어 할 때 꼭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괜히 했다가 후회되는 건 없는지 너무 헷갈리시죠? 그때 몰랐는데 이걸 안 해서 불편하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끝나고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처음부터 하면 두고두고 만족하는 인테리어 품목 6가지, 그리고 꼭 챙기면 삶의 질이 확 달라지는 시공 3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한 번에 성공하고 싶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실링팬입니다. 이건 그냥 하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잖아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엔 바닥 난방. 그런데 환절기엔 냉 난방 틀기가 좀 애매하죠. 이럴 때 실링팬을 틀어주면 공기순환이 아주 잘 됩니다. 팬의 방향에 따라 공기를 위로 올려줄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공기를 순환시켜주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여름철엔 냉기, 겨울철엔 온기를 잘 분산시켜주기까지 합니다. 요즘엔 로봇 청소기 많이 쓰니까 바닥에 선풍기 놓는 것도 거리적거리잖아요. 실링팬 하나면 공간도 깔끔하게 쓰고, 특히 열이 많고 땀이 많은 분들은 환절기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실링팬도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어떤 걸 골라야 될까요? 우선 실링팬을 설치할 때는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팬 크기가 너무 작으면 거실이 휑하거나 기능이 약하게 느껴지고, 반대로 팬이 너무 크면 시각적으로 부담스럽고 바람이 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30평대 거실 크기가 보통 3.6m에서 4.5m 사이인데요. 이 경우 실링팬은 52인치, 센치로 따지면 132cm 크기의 제품을 고르면 적당합니다. 40~50평대라면 52인치에서 56인치 사이 제품, 132cm에서 142cm 정도 되는 실링팬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실링팬을 달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이 3가지를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청고, 우물천장 크기, 조명의 간섭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천장 높이가 2.3m 정도 되거든요. 실링팬을 달았을 때 팬 하단이 바닥에서 2.1m 정도 위치돼야 해요. 이것보다 내려오면 시각적으로도 답답할 수 있어요. 실링팬을 보통 우물천장 안에 설치하잖아요. 우물천장이 너무 작으면 실링팬 바람이 우물천장에 부딪혀 우웅거리는 바람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 팬의 직경보다 약 100cm 이상 여유 있는 우물천장 폭이 필요합니다. 또 실링팬이 돌아가는 반경 안에 조명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돌아가면서 계속 그림자가 지거든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신경 쓰이고 멀미 납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실링팬이 무게와 웜십력 때문에 하중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설치할 때 반드시 합판 보강이 된 천장이나 전용 브라켓에 설치해야 흔들림이나 추락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의 원픽 실링팬은 뭔가요? 저는 루시에어 제품을 추천합니다. 루시에어는 다양한 제품군이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과 컬러,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서 많은 고객님들의 입맛에 맞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얀색 심플한 제품도 있고 우드형 디자인 제품도 있는데 가격대는 20에서 40만원대 정도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하면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발목등입니다. 이 작은 조명이 생활의 퀄리티를 확 올려줍니다. 밤에 화장실 가려고 스위치 찾다가 부딪히고 짜증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발목등만 있으면 이제 그럴 일 없습니다. 이 조명은 동작 감지 센서가 있어서 사람이 조명 근처에 있으면 자동으로 은은하게 켜져요. 바닥에 설치돼서 눈부심도 없고 주변에 조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주지 않아서 깜깜한 밤에 딱 좋습니다. 설치도 쉬워요. 발목등 설치할 때도 공식 같은 게 있어요? 발목등 설치 공식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간격은 1.5m 정도 두면 되고요. 바닥에서 8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목등은 어떤 걸 고르면 되나요? 발목등이 센서가 2가지예요. 그냥 동작 감지 센서가 있는 제품은 낮에도 사람이 지나가면 켜지고요. 빛 감지와 동작 감지 센서가 있는 제품은 빛이 전혀 없는 어두울 때만 사람이 지나갈 때 켜져요. 밤에만 켜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빛 센서가 있는 걸 고르시면 되고요. 낮이고 밤이고 켜져야 된다 하면 동작 센서만 있는 제품을 쓰시면 됩니다. 가격은 개당 3만원대 정도 되는데 LED라서 수명이 길고 나중에 고장나도 기성품 사이즈로 교체가 쉽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건 진짜 해보신 분들은 무조건 추천하는 건데요. 옷장 안에 빌트인 인출식 다리미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리미판이 매번 접었다 폈다 어디 넣었다 꺼냈다 불편하잖아요. 빌트인 인출식 다리미판을 설치해두면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서랍처럼 다시 밀어 넣으면 끝이니까 정말 편합니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가구 안에 딱 맞게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드레스룸 설계할 때 꼭 고려해보세요. 생활 동선을 확 줄여주는 효자템입니다. 네 번째로는 인테리어 할 때 꼭 하면 좋은 건데요. 바로 세탁기 옆에 미니 싱크볼을 두는 겁니다. 손세탁을 자주 하시면 저는 무조건 이걸 추천합니다.
보통은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조물조물해서 세탁기를 들고 가잖아요. 근데 젖은 빨래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손빨래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불편함 모릅니다. 그럴 때 미니 싱크볼을 세탁기 옆에 두면 울 니트라든지 아이 옷이라든지 바로바로 손세탁기에서 쏙 넣으면 돼요. 제일 좋은 건 드레스룸 안에 세탁기를 배치하고 그 옆에다가 이 미니 싱크볼을 넣는 건데요. 공간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은 싱크볼 하나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드레스룸 가구 배치할 때 살짝만 여유를 두면 설치할 수 있어요. 요즘은 필름 마감이나 방수제도 좋아져서 욕실 가구에 쓰이는 마감제를 적용하면 습기 걱정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안 쓰면 손해라는 전열교환기는 꼭 활용하세요. 얼마 전 전열교환기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아파트 구조가 점점 밀폐형이 되다 보니까 예전처럼 창문 열고 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엔 창문을 여는 순간 냉방 에너지와 난방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열교환기는 배출되는 공기의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실내 온도와 비슷하게 맞춘 다음에 가지고 오거든요. 또 정밀한 미세먼지 필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끼면서 공기는 쾌적하게 바꿔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전열교환기들은 기능도 대폭 좋아졌고 곰팡이는 물론 냄새까지 해결해 줍니다. 이쯤 되면 왜 안 쓰면 손해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2006년 이후 준공된 대부분의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바로 우리 집에 전열교환기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전열교환기에 대해 잘 모르겠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더 보기란에다가 전열교환기 영상 링크 걸어 둘게요. 10분 안에 전열교환기에 대해 마스터 하실 겁니다. 이건 한번 써보면 이전에 어떻게 살았지 싶을 거예요. 바로 IoT 스마트홈을 구성하는 건데요. 요즘은 조명, 냉난방, 블라인드 가전까지 이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로 제어할 수 있는 시대죠. 예를 들어 밖에서 퇴근하면서 난방을 미리 켜두거나 아침 시간에 맞춰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열리게 설정할 수도 있고요. 불 끄러 다시 거실로 안 가도 되고 스위치 모드 한번 누르면 집 전체 커튼이 닫히고 조명이 알아서 꺼집니다. 이런 기능은 살면서 얼마나 편한지는 써본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IoT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설정이 복잡하지 않나요?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해두면 좋은 거예요. 아예 세팅까지 다 맞춰주니까요. IoT 스마트홈을 구성할 때 어려운 건 아닌데 조명의 색온도, 디밍, 페이드 인 아웃 하면서 복잡하고 많은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처음 인테리어 할 때 조명 배선을 잘 잡아두는 거예요. 이 작업을 해두면 나중에 기기 연결 후에 손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배선 작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나중에 벽을 뚫고 배선 공사를 다시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럼 시간과 돈이 또 들어갑니다. IoT 제품 중에 이거는 꼭 해라 뭐 이런 게 있으세요? 욕실의 환풍기 작동입니다. 피디님, 욕실의 가장 큰 불편한 요소가 뭐죠? 곰팡이 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왜 생기죠? 물을 쓰거나 샤워를 한 이후에 습기 관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습도 센서를 설치해서 습도가 올라가면 환풍기가 자동으로 작동하고 습도가 낮아지면 환풍기가 작동이 멈추도록 설정한 겁니다.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욕실 내 습도를 제거해서 곰팡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용도 몇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인테리어 추천 품목 6가지 알려주셨는데 혹시 뭐 다른 팁은 더 없나요? 있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이 3가지 시공을 안 하시면 두고두고 불편해집니다. 첫 번째는 보조 주방입니다. 생선이나 고기 자주 구우시면 보조 주방이 정말 유용합니다. 이거 한 번만 구워도 거실은 물론 안방까지 냄새가 쫙 퍼지잖아요. 그 냄새 빠지게 하려면 앞뒤 창문을 열고 환기해야 되는데 겨울이나 여름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보조 주방이 있으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냄새나는 요리는 보조 주방에서 따로 처리하고 메인 주방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주의하실 건 보조 주방의 화기 종류는 메인과 꼭 맞춰주세요. 메인 주방이 인덕션이면 보조 주방도 인덕션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보조 주방에 가스쿠탑을 놓고 메인에 인덕션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종류가 달라져 버리면 사람 습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스불 껐다고 착각하거든요. 언제든 작동 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레스룸에 세탁기를 넣는 건데요. 아까 제가 드레스룸에 워시타워를 배치하면 동선이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진짜 해보면 삶의 질이 상승합니다. 급배수 라인이나 전공구 설계만 잘해두면 설치나 유지관리도 문제 없고요. 세탁기나 워시타워를 발코니가 아니라 실내에 배치하는 거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진동이나 소음도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됐고요. 바닥 수평을 고르게 하고 진동 방지 패드 같은 걸 더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욕실 바닥에 난방 배관을 까는 겁니다. 겨울에 욕실 들어갈 때 바닥이 막 시렵고 그러면 씻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난방 배관을 깔아두면 바닥에 따뜻한 열이 올라오면서 타일이 오랫동안 열을 머금게 돼요. 씻고 나서 체온이 떨어지는 것도 막아주고 습기가 많은 욕실이 빠르게 건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공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미리 해두면 정말 오랫동안 만족하실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건 하지 마세요. 뭐 비추천하는 시공이 있으세요? 있죠. 첫 번째는 메릴 콘센트인데요. 메릴 콘센트 중에 회전형이나 슬라이드형, 팝업 형태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거 때도 많이 타고 작동 화자 발생도 잘 납니다.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먼지도 잘 쌓이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팝업 형태는 딸깍딸깍하는 부분이 고장이 자주 발생합니다. 슬라이드형도 마찬가지 이유로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메리 콘센트를 써야 하나요? 과감한 제품이 좋습니다. 금속이라서 관리 유지에 용이합니다. 심플한 구조로 만들어져서 고장날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금속이기 때문에 고급스럽습니다. 단 주의하실 건 색상이 세 가지인데 화이트와 블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표면이 도장이어서 쉽게 잘 까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격대는 제품 종류에 따라서 10만원 초중반합니다. 두 번째는 라인 조명이에요. 라인 조명이 광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요즘은 광원을 숨기면서 적절한 조도가 되도록 구현하는 게 트렌드예요. 게다가 라인 조명 교체할 때 셀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쉬운 편이 아니에요. 또 라인 조명 근처에 천장 벽지가 터진 같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라인 조명을 다 뜯고 재시공해야 돼요. 긴 형태의 조명을 하고 싶다면 라인 조명보다는 마그네틱 조명이 훨씬 더 유지 관리하기 편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욕실에서 또 하나 비추천하는 게 벽 매립형 해바라기 수전이에요. 해바라기 수전이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게 형태가 총 세 가지거든요. 하나는 배관이 노출되어 있는 노출형, 두 번째는 배관이 벽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형이에요. 세 번째는 헤드가 천장에 매립되어 있는 천장형. 이 중에서 노출형이나 천장형은 괜찮은데 벽 매립형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벽에 매달려 있는 부분이 사용하다 보면 처지거든요. 거기가 헐거워지면서 껐덕껐덕거려요. 그래서 저는 절대 시공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테리어 할 때 하면 좋은 아이템과 추천, 비추천 시공 어떻게 보셨나요? 이건 전부 제가 직접 경험하고 고객분들이 만족하셨던 것들만 딱 집어서 알려드린 겁니다. 처음에 돈 아끼려고 빼버린 것들 나중에 다시 공사하려면 시간도 돈도 더 들어요. 인테리어는 한 번 하면 10년 안에 다시 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